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의 김종인 전 대표가 다시 또 선정이 됐습니다. 뭐 한다 안 한다 참 말이 많았는데 이분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거 참모로서 참여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도 또 참여를 했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당적을 옮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비판 또는 판단을 받고 있을지 먼저 과거 관련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오셔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10월 합하면 반드시 문재인 정부 심판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활용 점검을 또 해주시면 기대한 것만큼 어떤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급적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성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난 모르고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동안도 얘기를 했지만 난 여태까지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아주 욕보게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께서 계속 역할을 맡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만나 뵙고 김종인 대표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점이 있다면 또 그것도 풀어드리기도 하고 혹시 뭐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서운하셔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좀 잘 말씀드려서 이렇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김원세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정치가 참 재밌네요. 우리가 재밌습니까? 얼마 전만까지 해도 김종인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 맡는 것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왔고요. 그런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지금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총선 대선이 있었죠. 비대위원장 맡았고 2016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삼고 초료로 다시 민주당에서 맡았고 다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삼고 초료로 다시 맡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폄하를 하고 있어요. 관리자 행보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본인 자체가 약간 중도성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가 됐건 민주가 됐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면 왜 이 이마다에 있어서 이미 물 건너간 영입을 다시 재추진하고 할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강하게 말을 어필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선대위원장 가지고는 말이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한 스피커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 선거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민주당 여당과 관련된 공약에 있어서도 좀 많은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있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의 어떤 실정 그런 것들이 다 묻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드러내서 선거에서 도움을 받겠다. 이제 그런 전략적인 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신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시 의회에서 열렸던 이 코로나19 긴급 생계비와 관련된 회의와 관련해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 의원들의 화를 내다가 실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19 구급대의에서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이 좀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앞서 저희들이 다뤘어요. 코로나19를 진두지휘하면서 야전 침대에서 한 달 넘게 생활하고 있어서 굉장히 피로도가 쌓였고 그래서 말이 좀 헛나오기도 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써가면서 경무에 시달렸는데 답변 도중에 이제 실신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말을 좀 꺼냈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됩니다. 아까 제가 뭐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권영진 시장을 조금 어찌 보면 이해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예. 게 생길 수 있는 어떤 좀 보면 행정비용 예. 절감 그리고 시기를 또 앞당길 수 있는 예.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권 시장은 의원들이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 왜 공격을 합니까? 이런 예.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요.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의 예. 중요성 그리고 그 역할이 얼마나 다시 한번 환기가 됐습니다. 예. 그 역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지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예. 지자체가 곧바로 거기에 호응을 하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 대구와 경북 이번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 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애를 썼는데 어찌됐든 뭐 실신까지 갔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지 그 성과 가는 과정에서 왜 이걸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지금 따지고 질타하는 거는 좀 성급한 거 아닌가. 나중에 백서를 만들 때 예. 그때 조목조목 따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과 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뭐 당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다 합심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정치 쟁점하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 생계비 관련해서 대구시의회에서 답변 도중에 실신을 했고 지금 119에 이송돼서 지금 경북대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